알고 보면 쉬운 부동산 경매. 네, 부동산 경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동산 경매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경매연구소 신태호 소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경매연구소 소장 신태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굉장히 재밌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 전격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라 좀 긴장되지만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동산 또 동산의 차이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를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정의를 내려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거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와 움직이지 않는 거 이랬었는데 정의를 등기 등록이 되는 것들은 부동산, 네. 그 외의 것들은 동산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기준은 등기 등록.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할 때 네. 종목과 혹은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 먼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좀 종류를 좀 제가 분류를 해드릴게요. 네. 토지에는 통상 이렇게 농지, 임야 혹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지 뭐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 건물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용 부동산 혹은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언급하자면 대한민국에는 일필지 일지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땅에는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 이름이 농지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전답, 과수원 이렇게 표기가 되긴 하는데 저희 나라에는 28가지의 지목이 존재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요거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투자 종목 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네. 부동산 경매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들으시다가 뭐 주의할 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꿀팁 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언제든지 샵 1133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대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토지와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걸 분류해 보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으로 좀 나뉘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강원도 원주라는 우리 지역에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토지랑 건물 중에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유리한 건가요? 제가 보는 관점은 강원도 원주라고 국한지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제 의견은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토지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원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좀 부동산 규제가 좀 강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현재와 같기 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의 뭐 투자 목적이든 혹은 실거주 목적이든 제 돈이 조금만 있어도 대출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제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대출받은 이자만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투자 가능했었는데요. 그러한 규제들이 좀 왕성해지면서 원주에도 주거용 부동산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되고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규제가 좀 덜한 토지 쪽으로 전향을 하는 케이스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 네. 특히 강원도에서 토지 투자를 한다. 그럼 이제 좀 임야와 농지 투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네. 제 질문 하나 드려요. 네. 아나운서님 가끔 이렇게 전국 지도 한 번씩 보시나요? 가끔 봅니다. 가끔 보세요. 강원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강원도 보면은 푸르다. 그렇죠. 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초록색인 거를 알 수 있거든요. 네. 부동산이 관심이 많다면 지도를 자주 보라. 저는 말씀드리는데 네. 강원도에는 초록색이 많다는 의미는 좋게 말하면 이제 청정 지역, 네. 나쁘게 말하면 이제 산골 마을, 시골 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토지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임야나
뭐 농지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은 토지에 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토지 투자가 좀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에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고정관념이랄까요? 그런 게 예.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일반인들이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이렇게 토지 살 때 보면 우리가 맹지냐 아니냐 따지잖아요. 맹지요? 예. 네. 혹시 맹지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실까요? 맹지, 길이 없는 땅, 뭐 그런 그쵸. 걸 말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맹지는 길이 없는 땅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사용하는 맹지라는 뜻도 네. 어원을 보면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도로와 조금도 접하지 않은 토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길이 있는 땅은 맹지가 아니다. 그런 결론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이 없는 땅보다는 길이 있는 땅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호를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맹지는 그럼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우선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별로 권유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투자를 한다. 네. 그럼 좀 권유를 하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죠. 맹지였지만 차후에는 맹지가 아닌 땅으로 둔갑될 면모가 있는 땅들. 네, 그런 땅들 혹은 누구나 다 맹지로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맹지가 아닌 땅. 아. 네, 그런 땅들은 좀 투자 가치가 높아서 네. 매도 시의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노려볼 수 있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맹지여도 상관이 없어.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나는 맹지여도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 돼. 네. 이런 분들은 맹지에도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맹지는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한데요. 이런 땅이 만약에 맹지가 아닌 땅으로 둔갑하게 되면 가격이 저는 맹지인 땅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매도할 때는 맹지가 아닌 땅으로 매도하게 되니까 네. 차익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좀 깨트려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네. 농사만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자손들에게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이렇게 물림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 줄 때 맹지보다는 맹지가 아닌 땅을 좀 선호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맹지가 아닌 땅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 건가요? 평생을 농사만 지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면 제 네. 자식에게 맹지인 땅을 물려주면서 야, 너도 농사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물림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농사를 짓더라도 후손들에게는 환가가 충분히 빠른 신속한 그러려면 맹지가 아닌 토지여야 되겠죠. 어쨌든 이 맹지가 조금 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맹지와 맹지가 아닌 땅의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금액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네. 길이 없어서 추후에 건축 행위를 못하게 되는 이런 땅들은 네. 동일 면적 혹은 동일 지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치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통상 맹지와 맹지가 아닌 땅은 한 2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많이 나죠. 네. 그럼 투자할 때 비싸더라도 맹지가 아닌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도로에 붙어 있는 땅 하면 좀 왠지 또 함정이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좀 질문을 유도한 바도 있고요.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네, 도로에 접해 있는 땅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가 경매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땅으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제가 시세를 한번 판단해 봤거든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맹지와 맹지 아닌 건 한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요. 맹지는 평당 50만 원, 네. 맹지가 아닌 토지는 100만 원. 네. 근데 경매 나온 땅은 감정평가가 40만 원이 됐대요. 그럼 이제 40만 원 이상만 입찰 가격을 쓰고 제가 낙찰이 되면 이제 토지는 제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70만 원을 썼어요. 네. 7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100만 원짜리 땅이잖아요. 네. 그걸 30만 원 저렴하게 70만 원에 샀으니까 저 잘 산 거 맞죠? 그쵸. 아무래도 뭐 개발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예. 아닌가요? 잘 산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7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다 배제하고 도로에 대한 부분만 제가 한번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도로가 있으니까 맹지도 아니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받은 샀으니까. 거니까 예. 저렴한 것 같은데 어떤 걸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건축을 하려면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는 차와 사람 통행이 가능한 넓이가 4m 이상의 도로에 제가 소유한 토지가 2m 이상이 접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기니까 그건 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좀 맹지니까 맹지에 대해서 좀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맹지는 길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내리자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맹지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도로가 있으면 개발의 가능성이 열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통해서 건축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가정한 경우에도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의 폭 혹은 길이 혹은 도로의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그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건축을 못하는 그 토지라면 이거는 맹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사실상 되네요. 예, 네. 사실상 제가 낙찰받은 70만 원은 네. 100만 원짜리 30만 원 싸게 받은 그게 게 아니라 아니라 50만 원짜리 되려 비싸게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이제 쏙쏙 이해가 잘 되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에 네. 농가 주택은 농사 짓는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예. 농업인 주택이라고 해서 네. 농업인 주택은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농업 진흥 지역에 질 수 있는 거와 일반 농지에 질 수 있는 거. 음. 그래서 농업 진흥 지역에 짓는 농업인 주택은 좀 규제가 굉장히 세고요. 네. 일반 농지에 질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지원부에 오른 농지라거나 그러면 이제 혜택들이 다양하게 주어지죠. 네.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은 면제가 되기도 하고. 오. 근데 이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농지에다 뭐 건물을 짓겠다. 네. 타인의 농지에 건물을 짓겠다. 그거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투자 종목과 또 토지를 투자할 때 네. 맹지는 길이 없는 땅이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맞습니다. 걸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곳은 개발될 거야 하고 투자하는 그런 좀 오류는 범하지 않으면 저희 네. 우리 라디오 코너에 아주 참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한국경매연구소 신태호 소장과 함께 부동산 경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2.7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